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서는 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소멸시효의 경과로 채권 자체는 소멸하게 되고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많이들 문의를 주시니까 한번 소멸시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과연 이제 소멸시효가 도화된 어떤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은 소멸시효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이 도과됐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일부를 뭐 갚기도 하고 뭐 친구 사이니까 뭐 아름아름 퉁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꽤 흐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10년, 20년 지나서 이 친구랑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괘씸한 마음에 친구한테 야, 너 돈 갚아라 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돈을 또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뭐 밥도 사고 변제도 하고 일부 변제도 하고 하는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미 시간이 상당 부분 흘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어떤 제도적 취지 자체는 현재의 어떤 법률 상태를 그대로 보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얼핏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개별 채권의 내용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요. 다양한 소멸시효 기간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서는 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소멸시효의 경과로 채권 자체는 소멸하게 되고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이외에 조금 중요한 거는요, 뭐 임금채권이라든가 공사대금, 물품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 같은 경우는 5년이에요. 그래서 상행위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상인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소멸시효에 따른 기간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어쨌든 재판을 하게 되면은 권리 위에서 잠자지 않고 행사한 거잖아요. 너 그 돈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확정을 받으면은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법원에 확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 5년이었지만은 소송을 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됐다 라고 하면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도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내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가? 사실 이제 개인회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겠죠.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라면 개인회생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기본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한 경우에는 소멸하지가 않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채무자분들이 오인을 하시는 게 내가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지급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때 채무를 인정을 하고 돈을 줬다는 거고 이건 이제 채무 승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내가 그 준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10년 전에 돈을 빌렸지만 한 5년까지 돈을 잘 갚았어요. 그럼 최근에 갚았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경과되기 때문에 채권이 최초에 발생한 때로부터는 10년이 도과됐을 수 있지만 새롭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쨌든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 계좌가 가압류가 됐어요. 가압류가 된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가압류가 돼 있는 동안은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가압류가 돼 있으면 뭐 소멸시효에 대한 쟁점이 사실 문제가 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뭐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계속 내가 변제를 해야 되는 책임을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채무자분들이 이제 뭐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상담을 해보면은요,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채권자들이 채권 행사를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정말 특이한 관계들, 예를 들어서 친한 지인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상 대여지만 증여, 뭐 호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복합적 이유에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좀 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뭐 물품 대금 채권이라든가 내 사업상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가 나는 도과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어떤 열어보게 되면은요, 이미 시효가 중단됐거나 아니면 채무 승인을 했거나, 그래서 최초의 채권 발생 시점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땐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그런 채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할 때 뭐 물론 상담을 뭐 하고 적절한 조언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가 어쨌든 회생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면책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채권 자체를 포함을 시키지 않을 이유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향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검토를 해본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또 큰 낭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답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전부 다 포함시키고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고 어떤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다.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도과되도록 채권자가 놔두는 경우는 잘 없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판단해 봤을 때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과되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를 하였다든가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다든가 이런 사정이 있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것이라면은 소멸시효 어떤 도과 여부를 뭐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원칙적으로 다 놓고 회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조금 유사한 상황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편하게 댓글이나 상담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